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리치입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제가 그동안 영상을 너무 안 올려서 이제 얘가 안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셨던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사실 진짜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육아입니다. 육아. 제가 계속 육아가 너무 바쁘다 이래서 그동안도 영상을 많이 못 올린 게 있어서 또 그 얘기냐 싶으실 텐데 정말 여러분 육아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 애기가 이제 막 기는 거를 이제 거의 다 마스터를 하고 이제 막 걸으려고 서고 걸으려고 뭐든지 다 짚고 일어서고 막 이러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그 1초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애를 보고 있는 중에도 막 이렇게 막 온몸을 긴장시키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떻게 미끄러지거나 어떻게 막 이렇게 비틀 해가지고 애기가 넘어지고 다치고 이럴지 모르거든요. 진짜 정말 24시간 내내 거의 24시간이죠. 뭐 자는 시간 빼고는 그냥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가 없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그냥 제가 혼자 보다 보니까 뭐 영상을 찍고 뭐를 하고 할 만한 시간이 진짜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고 그냥 오로지 애기만 보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저희 애기가 이제 곧 돌이거든요. 그래서 그 돌잔치 준비를 좀 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직접 다 뭐를 준비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막 장소 정하고 막 이것저것 돌잔치에 정해야 될 게 진짜 많거든요. 그걸 다 정하고 예약하고 하는 것도 진짜 생각보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약간 좀 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예약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더 좀 이렇게 조급하기도 하고 더 정신없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예약을 했고 다 결정이 됐고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은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저 애기가 어린이집을 가요. 이제 3월이 이제 신학기 시작이니까 3월부터 드디어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사실 지금 이제 아기가 입소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체감상 변화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하루에 가서 한 2시간? 지금 이제 2주째가 되어서 이제 2시간 정도 가서 좀 놀다 오고 다음 주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뭐 하루에 2시간 정도 가 있으니까 크게 체감상 달라지는 건 잘 못 느끼겠어요. 그래도 아기가 이제 어린이집에 2시간 가 있는 사이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기 어린이집 가서 이제 적응도 잘해서 점점 이제 가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나서 이제 제대로 다니기 시작을 하면 좀 이제 저의 재충전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저도 슬슬 다시 일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프리랜서라 꼭 언제부터 복직을 해야 될 직장이 있는 건 아닌데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할 거고 근데 어린이집에 애기 가서 적응을 시작했다고 곧바로 일을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사실 1년 동안 애기 육아를 하면서 정말 온몸이 바스라졌어요.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바스라졌거든요. 온몸이 좀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약간 심적으로도 좀 지쳐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 좀 회복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가지고 운동도 좀 하고 할 때 좀 쉬면서 여유 시간을 한 두세 달, 몇 달이라도 좀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아기가 어린이집도 가기 시작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조금씩 더 여유가 생겨서 아마 영상도 많이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진짜로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너무 정신도 없고 그래서 현생도
진짜 25년 새해부터는 이제 더 열심히 잘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지만 좀 놓고 있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뭐 1월, 2월은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또 애기 돌잔치 때문에 그런 거 막 예약하고 하면서는 이제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애기 돌을 위해서 1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여기 요 바인더에 모아놨던 돈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여기서 빼서 써도 이제 예산이 딱 그 안에서 정해지진 않았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애기 돌잔치로 한 360만 원 정도? 한 달에 이제 30만 원 꼴 정도로 저축을 해서 그 정도 모아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오바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돈도 있고 또 명절이었어가지고 또 여기저기 현금도 좀 쓰고 막 그랬어서 현생을 1월, 2월은 잘 하지는 사실 못했고 이제 3월부터는 다시 또 마음 잡고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2025년 시작이라고 하면 이제 벌써 늦었지만 3월이라 벌써 늦긴 했지만 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신학기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월 첫째 주 벌써 지나갔고 이제 둘째 주 예산이랑 이런 거 정하는 것도 하긴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요거 흰색 바인더는 제가 그동안 많이 안 보여드렸던 제 영상에 잘 안 나왔던 바인더인데 이제 2025년 새해가 일단 됐으니까 1년 동안 제 그런 저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집 재정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2025년 1년 현생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제 이게 이 바인더는 제가 이제 저희 집 가게 상황을 좀 한눈에 그냥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게 정리해 놓은 바인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런 뭐 종잣돈이라든지 종잣돈, 뭐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모으는 거, 그다음에 노후 대비하는 거, 뭐 그다음에 우리 아기를 위해서 모으는 거, 그다음에 뭐 재테크 소소하게 재테크하는 것들. 그래서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저희 집 이제 굴러가는 현금들을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요 바인더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큼직큼직하게 보여드렸지만 이제 종잣돈은 저도 이제 좀 돈을 좀 모아서 뭐 좀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걸 해보고 싶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아직은 너무나 작은 시드지만 좀 불려서 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막 해가지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모으고 있는 시드고요. 종잣돈이고. 그래서 저는 이 종잣돈을 이제 말하자면은 보통 예적금이에요. 예적금이거나 뭐 예적금이나 뭐 발행어음 이런 거. 발행어음 여러분 아시나요? 발행어음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 4대 증권사죠.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4조 이상 되는 그런 증권사에서만 발행할 수 있는 어음인데 그게 보통 일반 예적금보다는 조금 금리가 높아요. 원래 그렇게 높았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인터넷 뱅크라든지 이런 데가 또 금리 높은 예금이나 적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더 이렇게 막 금리가 그거보다는 높지 않을 때도 있어서 제가 요즘은 또 발행어음을 잘 안 사는데 옛날에는 이거를 제가 꽤 쏠쏠하게 이용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자기 자본금이 4조 이상 되는 그런 증권사에서만 발행을 하는 거니까 사실 거의 뭐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긴 해요. 그렇지만 위험성으로 제가 봤을 때 거의 뭐 예적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예금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도 이제 뭐 금융상품의 위험도 같은 거를 해봤을 때는 저위험 상품이기는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한 번씩 이제 금리만큼 수익을 보고 그러기는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발행어음은 잘 안 사고 있고요. 왜냐면 이제 그거 말고도 금리가 매력적인 애들이 좀 있어서 안 사고 있고 할 때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채권 같은 거. 채권도 뭐 국채도 괜찮지만 저는 보통 이제 회사채 좀 저위험 회사채를 샀어요. 아주 위험하지 않은 회사채. 조금 회사채들이 확실히 조금 금리가 높거든요. 근데 막 되게 단기 회사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중장기는 저 잘 안 하는 편이라
단기 회사채가 아무래도 뭐 중장기보다는 금리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금방금방 이렇게 맘 놓고,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을 만큼 내가 안심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 동안만 딱 해서 뭐 4%, 5%, 6%대 막 금리 이렇게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애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가끔 사용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회사채나 뭐 이런 거 가끔 사기도 하고, 그래서 요 종잣돈으로 제가 하는 돈은, 여기로 이제 모으는 돈은 이제 보통은 바로바로 현금화하기 가장 쉬운 그런 종목들, 예적금, 발행어음, 채권, 요런 애들, 그런 애들을 사는 돈을 저희가 이제 종잣돈으로 해서 제가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제가 모으는 건데, 지금은 하나도 없죠. 네. 왜 없냐면 제가 최근에 조금 모아놨다가 대출금 상환을 일부 또 했어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에서 500만 원 넘게 그 이상 정도 모이면 저는 이제 금방금방 대출 상환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한번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모아놓은 게 없고, 근데 이제 여기도 또 한 번씩 또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모이면 대출 상환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출금은 이제 웬만한 가정에 아마 있으실 테지만 저희도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모으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노후 대비. 노후 대비는 이제 개인 연금 계좌를 여기다 모으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요 항목에다가 모으는데, IRP라든지 ISA라든지 아니면은 뭐 연금 저축 계좌 요런 거에 들어가 있는 돈을 여기서 표시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모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 IRP도 계좌를, 작년부터 신랑 계좌를 제가 터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으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 많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많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 1년에 그 세액공제 되는 최대 한도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아마 IRP 계좌에는 300만원, 연금저축 계좌에는 600만원에서 총 900만원 정도가 아마 그 최대 세액공제 되는 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찌됐건 이제 연금계좌라 그 세액공제 혜택은 크지만 또 거의 55살 그 이상이 될 때까지 빼면은 좀 다시 그거를 토해내야 되는 그런 계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묵혀야 되니까 여기 이제 들어갈 돈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웬만하면 이제 그 세액공제 한도까지 매년 넣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고 있는 개인 연금 계좌들 돈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애기를 위한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없죠. 왜 없냐면 애기 돌잔치를 위해 제가 다 뺐기 때문이죠. 애기 돌잔치 쓰려고 제가 다 빼서 지금은 없고, 그래서 작년에 요거 애기 계좌에 모으는 돈은 이제 돌잔치를 위해서 모으는 거였는데, 이제 돌잔치는 이제 하니까 이거 없애도 되지 않나 했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는 애기 교육 자금을 위해서 여기다 조금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자금, 지금이야 이제 애기가 어리니까 별로 들어가는 게 없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크면 클수록 좀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 조금 모아놓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는 우리 애기 교육자금을 위해서 앞으로 모을 그런 자금, 그거는 여기다 또 표시를 해놓으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테크 자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소소하긴 한데, 제가 이제 되게 사실은 안전형이거든요. 저도 위험한 거 잘 못해요. 겁이 많아서. 위험한 투자 같은 거는 잘하는 타입은 아니라, 이렇게 재테크 자금으로 굴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소소하긴 하거든요. 진짜 막 많이 하시는 분은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달러 같은 것도 그렇고 막 몇천, 진짜 억 단위로도 많이 넣고 굴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그 정도 깜냥은 되지 못합니다. 돈도 없고 약간 아직은 무섭고, 이렇게 많이 투자 경험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좀 무섭고, 그래서 되게 소소하게 굴리고 있긴 한데,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보통 금이라든지 금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 모으는 거, 그리고 주식도 이제 한국 주식 계좌도 있고 증권 계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을 할 수 있는 계좌도 있고 다 한데, 지금은 이제 국장은 하나도 없어요. 국장은 조금 짜증이 나서 다 빼버렸고요. 그래서 국장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는 게 없고, 이제 미장에만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장도 이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형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잘 사지 않고요. 거의 이제 지수 추종하는 ETF나 아니면 뭐 제피, 제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커버드콜하는 배당주 ETF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수익률이 막 극적으로 막 확 진짜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이런 건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뭐 이렇게 막 이거 자주 막 뺐다 넣었다 할 그런 돈은 아니니까요. 이런 거는 이제 올해 장기 투자를 할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해서 미장에 조금 주식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인도 되게 굉장히 살짝 들어가 있어요. 아주 개미 눈곱만큼 사놨는데 요즘 또 코인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박살이 났죠?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너무 또 아무리 제가 안전형 추구를 해도 너무 막 예적금이나 막 이런 거 안전한 거 위주로만 하면 또 수익률이 너무 또 이렇게 소소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장기 투자로 보면 몇 년 정도 생각하고 수익률이 날 거를 보면은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해야 나중에라도 좀 경험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쌓는 또 측면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좀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재테크 자금들. 그런 거는 이렇게 또 모아놓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요게 이제 저희 집 가게에 저희 집 현금에 이제 현금이 어떤 식으로 이제 운용되고 있냐가 요 바인더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여기다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그냥 폰으로도 다 이렇게 뭐 그냥 계좌 들어가고 하면은 다 볼 수 있기는 해요. 다 볼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렇게 바인더 하나에 딱 정리를 해놓고 막 목적에 따라서 이게 어떤 자금이구나 요거를 해놓으면 제가 이제 나중에 볼 때도 되게 편리하고 요거를 이제 항목별로 좀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요런 바인더로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집 뭐랄까 핵심입니다. 재정의 핵심.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요렇게 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2025년 1년을 또 열심히 재테크도 하고 현금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제가 모으는 그런 돈들, 투자하는 돈들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소개를 해봤고, 그래서 가계부 이제 이거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다이소 가계부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가계부 쓰고 있는 중이고, 3월 첫째 주도 이렇게 했어요. 열심히 가계부를 잘 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요거는 3월 첫째 주는 따로 정산은 안 하고 이제 둘째 주부터 예산을 따로 짜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이시나요? 3월 첫째 주는 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애기 이제 봄 되고 등원도 하고 하니까, 어린이집 등원도 하고 하니까 좀 애기 옷도 사고 막 기저귀도 좀 쟁여놓으려고 좀 되게 여러 팩을 사고 그런 것도 했고, 뭐 제가 또 너무 막 힘들어한 거를 저희 신랑이 아니까 이제 좀 힐링을 시켜주겠다고 막 콘서트 티켓 이런 거 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첫째 주에 돈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외식하면서 저희가 돈 낸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써서 첫째 주는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 가계부, 첫째 주 정산은 굳이 하지 않고 이제 둘째 주 예산 짜고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둘째 주는 좀 알뜰하게 잘 아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너무 주절주절 토크가 초입 토크가 좀 길었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둘째 주 예산을 짜러 가볼게요. 같이 가요.